소확개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억제되면서 순매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확개미들은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차익 매도보다 주식 비중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소확개미들은 3월 13일부터 19일,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입니다. 3월 13일부터 19일 사이에 미국 증시에서 6억 9,973만 달러 순매수를 나타냈어요. 직전주 7억 8천만 달러에 대해 순매수에 비해서는 규모가 소폭 줄긴 했지만 역대급의 매수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소확개미들의 매수 우위는 1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9일 사이에 국내 소확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바로 3배 레버리지예요.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 3배 추정하는 SOXL이었습니다. 소확개미들은 반도체주가 오를 때 3배 수익을 내는 SOXL을 2억 8,220여만 달러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6%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주가 조정을 받자 이때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SOXL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반도체주가 조정을 오래 받지 않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확개미들의 기대대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SOXL은 12% 급등했습니다. 직전주에 실종됐던 테슬라 저가 매수세도 되살아났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난 13일 170달러가 깨지면서 15일까지 3일간 160달러대에 머물러 있자 저가 매수세가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에서 19일 사이에 소확개미들은 테슬라를 6,824만 달러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소확개미들의 차익 실현은 소규모에 머물렀습니다. 소확개미들이 지난 13일부터 19일 사이에 가장 많이 순매도한 이 종목이 AMD예요. 규모는 3,417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반도체주 조정으로 수익이 났던 베어셉의 SOXS는 3,395만 달러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도 2,959만 달러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알파벳은 애플이 자사 아이폰 등의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채택하려고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 18일 4.6% 급등을 했었고 이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두 종목 보면 SOXL, 그 다음 테슬라예요. 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보면 AMD와 SOXS입니다. 이렇게 이 네 종목의 연중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본다면 SOXL이 64% 상승,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현재 연중으로 31% 하락 중입니다. 또 가장 많이 매도했던 13일부터 19일까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AMD가 현재 연중으로 29% 상승 중이고 또 SOXL의 반대로 가고 있죠. 인버스 SOXS는 마이너스 4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주가 변동성에도 이 매수세를 이어온 소확개미들의 테슬라 사랑에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올해 초만 해도 소확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선두를 차지했던 테슬라가 현재 7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대신 반도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어요. 어제 25일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3월달 들어서 소확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가 엔비디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엔비디아의 순매수 결제 금액은 총 3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2위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입니다. SOXL. 순매수 결제액이 2억 4천만 달러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억 7천만 달러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8% 급등을 하면서 7만 1,000달러를 재돌파하니까 전 세계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2% 오늘 폭등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21.86% 폭등한 1,8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이 회사는 올 들어 주가가 171%나 폭등한 상태예요. 1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엔비디아
258%, 1년 동안에. SOXL 187%, 3배 레버리지보다도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677%로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죠.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보면 이렇게 수백 %씩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로 정말 굴욕적인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엄청난 수익을 봤던 기업인데 말이죠. 지금 1년 동안에 보면 이렇게 200, 600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테슬라가 마이너스 1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학개미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테슬라의 경우 이달 들어서 순매수 7위에 그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순매수 상위 1위였어요. 2월은 2위 차지했었는데 악재가 겹치면서 이달 순매수 규모가 9,300만 달러로 밀려났습니다. 이달 중 4거래일 정도 남았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중국, 유럽 시장 출하량이 감소한 데다가 독일 베를린 공장 정전사고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등 악재가 계속 겹친 영향입니다. 전기차 종목들의 추천 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되고 목표 주가는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즈호 애널리스트 BJ 라킷이는 전기차 종목들 추천 의견을 줄줄이 강등하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라킷이는 테슬라, 니오, 리비안 자동차 추천 의견을 각각 매수해서 보유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는 270달러에서 195달러, 니오는 15달러에서 5.5달러, 리비안은 24달러에서 12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이달 들어서도 웰스파고의 콜린 랭건이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목표 주가를 낮추는 등 올 들어 이미 애널리스트 3명이 라킷에 앞서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가 시장 평균치는 연초 240달러에서 지금은 203달러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담당 애널리스트 33%만이 매수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추천 비중입니다. 라킷은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어서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는 단기 수요라면서 단기적으로 전기차는 하이브리드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고 스타트업들의 경우 현금 부족으로 내년에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킷은 아울러 전기차 재고 수준이 매우 높아서 업체들의 생산을 압박할 수 있다고 비관했습니다. 그는 특히 수요 둔화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파르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